오면 더 줄고 여우는 또 늘고 아주 난리가 났대. 그래갖고서는 생태계 균형이 뭐 깨져갖고 굉장히 골치를 썩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들여오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 얘가 여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요 외래종 유입은 자, 우리가 관리하지 못할 거면 아예 들여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만들 수 있다. 붉은기, 거북, 돼지풀, 유트리아, 큰잎배수가 외래종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불법 포획과 남획. 졸려? 도나? 가서 물 한 잔 먹고 올래? 먹고 와. 남획, 남획이란다. 자, 획이 잡다라는 뜻인데 포획은 잘못 잡으면 안 되는 애들 보호종을 잡은 거야. 남획은 한두 마리만 잡아서 쓰면 되는데 막 쓸데없이 막 나는 잡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막 쓸데없이 잡는 거야. 왜 낚시하는 어부가 새끼들은 크기가 작은 거는 놔줬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것도 다 잡았단 말이지. 새끼도 다 잡아서 막 뭐 많이 먹지도 못하면서 얘네 뭐 갖다 버리기도 하고 쓰레기로 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근데 요즘은 몇 센치 이하는 잡지 못하게 다 해놓고 그걸 누가 규제하지 않더라도 양심상 새끼들은 풀어줘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노가리도 먹으면 안 된다. 노가리 먹으면 안 돼? 아, 노가리 맛있는데. 노가리 먹어봤어? 아직도 떡볶이집 가면 노가리 팔 텐데. 그 술집에 잘 안 가봐서 모르겠어. 안 가보지 너무 오래돼갖고. 일단 남획은 지나치게 많이 잡는 거고 포획은 잡지 말아야 되는 거 잡아야 되는 건데 내가 케이블 TV에 뭐가 있냐면 차트를 달리는 남자? 세계 각국의 특이한 사연들, 쇼킹한 사연들을 갖다 랭킹을 매긴 게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미신에 대한 게 나왔는데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 갔더니 냉장고에 애기 호랑이가 잔뜩 얼려져 있는 거야. 애기 호랑이 막 냉장고도 되게 많아, 부잣집이라. 하고 냉장고 막 꺼내면 애가 막, 애기 호랑이 요만한 애가 막 이렇게 10마리가 막 이렇게 얼어갖고 나와 있고 막 그래. 그래서 그거를 불법 포획한 거를 막 뭐 이렇게 나라에서 단속하고 막 이런 그런 사진이 나왔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에서는 호랑이를 갖다가 약으로 해먹는데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고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관절염도 낫고 뭐도 낫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대. 그래서 사람들이 호랑이는 잡기가 힘드니까 새끼들 데려다가 잡아갖고선 죽이고. 그럼 그 개체수 금방 줄지 않겠니? 새끼를 죽이는 건 진짜 치명적이야. 얘네가 자라서 새끼 또 날 건데. 아주 대를 끊어놓는 거잖아. 불법 포획의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불법 포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잡으면 안 되는 보호종이 있어. 보호종을 일단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정해놔. 사이테스라는 게 있어. 사이테스 이거 환경청에 들어가면 사이테스 1급부터 쫙 나와 있거든. 그래서 1급이 가장 위기야. 얘를 갖다가 일반 가정집에서 얘를 키우다가 걸리잖아, 동물? 그러면은 벌금 몇백만 원씩 물어. 그리고 2급부터는 키울 수가 있어. 근데 얘네가 새끼를 낳으면 환경청에다가 어떤 개체가 어떤 새끼를 낳는지 수를 등록해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얘네가 새끼를 번식한 건지 외국에서 남획 불법 포획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것들을 다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 이제는 쬐끄만 세대도 점점점 사이트에서 등록하게끔 다 되어 있어. 왜냐면 불법 포획을 막기 위해서. 옛날에는 참새도 막 잡아먹고 막 그랬는데, 그치? 참새 집에서 키우면 안 되는 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잡아먹었어 옛날에는. 요즘은 참새 잡아먹는 사람 없지? 참새구이집 봤어? 나 어렸을 땐 있었어. 우리 아빠 드시는 거 봤어. 엄마 토끼고기 드시고 아빠 참새를 구이를 꼬챙이에 낀 거를 갖다가 머리서부터 이렇게 싹 집어 드시는 거 봤어. 잊을 수가 없어. 아이, 야만인들. 자,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기후 변화도 요즘은 문제가 많죠. 그리고 환경 오염, 오염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 우리 왜 거북이 코에 빨대, 플라스틱 빨대 꽂혀 있고, 그리고 두루미가 검은색 기름 막 뒤집어 쓰고 나와 있고 막 보셨죠? 이런 것들, 자,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이다. 이 중에 뭐니 해도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원인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일단 개인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고 야생동물을 함부로 채집하거나 기르지 않는다. 수리부엉이 멋있잖아. 키우고 싶잖아. 그치? 응? 뭐 수리부엉이 되게 키우고 싶은데 얘 잡아다가 키워서 애완동물로 키우면 돼? 왜 강아지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사람을 좋아하고 들개들은 사람 보면 물어 뜯잖아. 이 애완동물도 그 수리부엉이도 내 생각에는 새를 길들이는 거 보니까 새끼 때부터 이유식 먹여서 부엉이 새끼 키우면 길들여질 것 같기는 해. 공격 정도는 안 하고 방어 정도는 할 수 있는, 완전 친하게 막 강아지처럼 그렇진 않아도 어느 정도 공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데리고 오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달리면서 쓰레기 줍는 플로킹에 참여한다. 그리고 물건을 아껴 쓰고 오래 쓰면 새로 사지 않아도 되니까 낭비되지 않겠죠. 개인적 차원에선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자,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 통로라는 걸 만든대. 자, 산을 잘라갖고 뚝 잘라갖고 자, 도로를 만들었으니 여기에 통로를 만들어서 여기 사는 생물과 여기 사는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단절되면 이 사슬에 먹이 그물에 줄이 하나 끊겨지니까 훨씬 더 단조롭게 변하겠죠. 단조롭게 변하면 더 복잡해지긴 힘들어. 점점점 감소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생태 통로가 중요한 아주 요즘 핫한 대안 방안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플로킹이 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았어? TV나 이런 거 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알려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아까 내가 사이테스 옛날에는 1급만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2급까지도 다 등록하게 변했어. 법이 다 제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점점 깐깐해지는 거야. 그리고 외래종 유입을 단속한다. 불법 밀수, 입 이런 거 단속한다. 멸종위기종을 지정하고 복원사업을 실시한다. 멸종위기종이야. 멸종위기종을 데려다가 얘네들이 새끼 번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종이 뭐 계속 번식하고 자연에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게끔 그거까지 해주면, 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고, 자, 그 다음에 고유식물의 씨를 종자은행에 보관한다. 자, 종자은행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저기 추운 나라에 가 있거든. 추운 나라 어디냐면 거기 극지방인데 우리 아무리 더워도 2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추운 곳에 종자은행을 외국에다가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전기가 단전될지도 몰라. 우리가 인구는 점점점 늘고 전기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러다가 전기가 공급이 딱 끊기면 냉동 보관했던 종자들이 어떻게 되겠니? 녹으면서 손상되겠지. 그러면 얘네가 종자를 보관했어도 다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2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따뜻해지지 않는 나라에다가 아예 종자은행을 세워버린 거야. 거금을 들여서. 그래서 전기가 끊겨도 얘네가 얼어있게끔. 그래서 외국에다가 이렇게 종자은행 만들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옛날에는 산에 가서 밥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 그러게? 그러면 안 되지? 담뱃불도 함부로 피면 안 되잖아. 그치? 담배도 아무 데서 피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자, 남사르 협약, 국제협약을 자, 맺어 실행한다. 자, 서식지 보전과 자연의 현명한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의 최초 협약이 남사르 협약이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실행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47종 문제 풀어보실게요.